주말을 지나 문을 연 우리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미끄러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급락하며 장중 내내 제대로 된 반등 한 번을 못했고 상장사 대부분이 파랗게 물들 만큼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종 지도를 열어보면 아주 기묘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30개가 넘는 업종이 전부 파란데 딱 하나만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바로 석유와 정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것들에 오늘의 정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서로 다른 두 힘에 동시에 붙잡힌 하루였거든요. 한쪽에서는 중국에서 날아온 AI 충격이 반도체를 끌어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동의 포성이 기름값을 밀어올린 겁니다. 그럼 이 시퍼런 폭락장에서도 상한가로 솟은 열세 종목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 정체는 끝에서 말씀드릴게요. 나나의 경제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6,516포인트로 4.5% 급락했고요. 코스닥은 749포인트로 5.3%가 밀리며 낙폭이 커졌습니다. 오전 10시 53분에 코스닥, 11시 24분에는 코스피까지 매도 사이드카가 걸릴 만큼 매도세가 몰렸는데요.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의 진앙은 기관이었습니다. 기관 혼자 코스피에서 1조 2천억 원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반면 개인은 6,789억 원을 사들였고요. 외국인도 4,161억 원을 담으며 그 물량을 받아냈거든요. 사흘 전 폭락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던지고 개인이 혼자 받았었는데 오늘은 기관이 홀로 파는 쪽에 섰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대장주부터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4.3%가 빠지면서 24만 4천 원까지 내렸습니다. SK하이닉스도 4.2%가 밀리면서 176만 원 선으로 후퇴했고요. 업종 지도는 훨씬 극단적이었는데요. 반도체가 6.3% 빠진 것을 비롯해 2차 전지와 로봇이 6%대로 무너졌습니다. 유리기판과 백화점까지 줄줄이 밀렸고요. 지난주 폭락 때 방어주 노릇을 하던 은행과 보험, 조선마저도 오늘은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그 와중에 석유와 정유, 가스만 1.4%가 오르면서 홀로 버텼는데 이유가 유가에 있었습니다.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넘어섰고요. WTI도 4% 넘게 뛰었거든요. 환율은 1,479원으로 내려오면서 원화가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를 누른 힘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를 끌어내린 건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문샷 AI가 미국 시간으로 지난 16일 키미 K3라는 모델을 공개했는데 파라미터가 2조 8천억 개로 공개 당시 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오픈소스 AI였습니다. 성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AI 성능을 재는 인공분석의 지능 벤치마크에서 57점을 받으면서 4위에 올랐는데 클로드 페이블5가 60점, 챗GPT의 5.6, 솔맥스가 59점, 그리고 솔 XI가 58점으로 점수차가 크지 않았거든요. 시장이 놀란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난번 딥시크 충격이 값이 싸다는 데서 왔다면 이번 키미 K3는 성능 자체로 미국을 위협했다는 평가가 나온 거거든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간밤에 나스닥이 1.4% 밀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주 만에 10%가 빠지면서 6월 고점 대비로는 20% 넘게 하락하면서 약세장이 들어섰거든요. 그 충격이 주말을 건너뛰고 오늘 우리 시장 개장과 함께 그대로 쏟아진 겁니다. 반대편에서는 중동이 기름값을 밀어올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주말에도 교전을 이어갔는데 요르단과 이라크에서 미군이 최소 3명이 숨졌고요. 미군은 중동에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하면서 군사력을 늘렸습니다. 지난주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까지 백길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유가가 곧장 반응했습니다. 앞서 보신 그 유가 반등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덕분에 우리 시장에서도 석유와 정유주만 홀로 빨간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눌리는 동안 기름값이 솟았다는 건 오늘 시장을 붙잡은 두 힘이 서로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큰 손들이 각자 무엇을 골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흥미로운 건 방향이 서로 정반대였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반도체를 대거 담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에 6,110억 원을 넣어서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삼성전자에도 2,760억 원을 실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1,220억 원어치 담은 데 이어 현대모비스에 250억 원과 하나금융지주에 220억 원을 넣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에 집중했는데요. ISC를 15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산 다음에 이오테크닉스에 130억 원과 심텍에 120억 원을 실었습니다. 리노공업엔 70억 원, PSK홀딩스에는 60억 원을 실었습니다. 반면 기관은 반도체 대신 다른 쪽을 봤는데요. 정유주인 S오일에 4,390억 원을 부으면서 1위에 올렸고요. 현대차에 4,180억 원, KB금융에 3,970억 원을 담았습니다. SK스퀘어에는 3,130억 원을 넣은 데 이어 SK에도 2,840억 원을 실었거든요. 코스닥에서는 샘CNS를 1,71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샀고요. PSK에 1,660억 원과 네오티스에 990억 원을 담았습니다. 타이거일렉에도 910억 원과 파도에도 710억 원을 채웠고요.
앞서 본 대로 코스피에서 대규모 순매도로 나선 기관이 정유와 자동차, 금융을 골라담는 사이에 외국인은 오히려 두들겨 맞은 반도체를 주워 담은 겁니다. 오늘은 반도체의 미래를 두고 무거운 분석도 하나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전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다 돌리려면 연간 348TWh, 설비로는 39.7GW의 전력이 새로 필요하다는 계산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58.4%에 해당합니다. 지금 쓰는 전기의 절반을 훌쩍 넘는 양이 더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한국과학기술원의 정용훈 교수가 내놓은 분석입니다. 문제는 시간인데 원전은 지금 당장 착공을 해도 2032년이나 2035년까지는 돼야 완공이 되고요. LNG 발전도 핵심 설비인 가스터빈 공급이 부족해서 단기간에 늘리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발전 설비와 송전망부터 먼저 갖춰야 한다면서 전력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AI가 반도체 주가를 흔들었지만 정작 우리 반도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건 전기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장을 딱 한 문장으로 남기면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AI 충격이 반도체를 끌어내리는 동안 중동에서 울린 포성은 기름값을 밀어올렸단 겁니다. 우리 시장은 그 두 힘 사이에 끼어 하루 종일 밀려난 셈인데 결국 지수를 누른 쪽이 훨씬 무거웠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럼 아까 약속드렸던 이 10%장에서 상한가로 솟은 열세 종목을 갈래로 묶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방금 말씀드린 기름값과 곧장 이어지는데요. 사료를 만드는 고려산업과 곡물산업을 하는 미래생명자원이 나란히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해운과 물류를 하는 STX 그린로직스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거든요. 배길이 좁아지면 곡물을 실어 나르는 값이 뛰고 운임도 함께 올라간다는 계산이 붙은 겁니다. 지수를 끌어내린 힘과 이 종목들을 밀어올린 힘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던 셈인 거죠. 두 번째 갈래는 기업 이벤트였는데요. 클라우드 기업 가비아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DCK 인베스트먼트가 공개 매수 신고서를 내면서 자진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매수 가격이 주당 48,000원인데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41.6%가 높고 2005년 상장 이후 기록한 최고 종가보다도 위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을 받아온 끝에 나온 결정이었어요. 세 번째는 바이오인데요. 삼천당제약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복제약과 관련해 미국 FDA로부터 사전협의 답변서를 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리벨서스가 대조약으로 명시가 됐는데요. 다만 이 답변서가 개발 방법이나 허가 경로를 확정한 건 아니고 정식 허가 신청은 아직 제출 전이라는 점은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양자컴퓨터의 주연테크, 애국매수가 이어진 손오공과 원폭물산, 원격의료의 레몬 헬스케어까지 저마다의 재료로 올랐습니다. 전체 명단은 커뮤니티 게시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거시 쪽에서도 눈여겨볼 숫자가 하나 나왔는데요. 정부가 한국은행에 열어둔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월 말 기준 15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에 전액을 갚아 5월 말까지는 잔액이 0원이었는데 6월 들어 다시 대규모로 쌓인 겁니다. 세금이 들어오는 시점과 정부가 돈을 쓰는 시점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인데 그만큼 살림이 빠듯하게 돌아간다는 뜻이죠. 반면 한국은행 자체 순이익은 한 달 새 4조 6천억 원 넘게 불어나면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개인의 지갑에서도 변화가 뚜렷했는데요. KB금융위는 1인 가구 보고서를 보면 예적금 비중이 28.3%로 2년 전보다 7.8%포인트가 줄어든 반면에 주식과 ETF 비중은 21.1%로 6.1%포인트가 늘었거든요.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34%로 5.2%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니 은행에 묶어두기보다 시장으로 나선 셈인데요. 오늘처럼 하루에 4%가 넘게 빠지는 장이 반복되면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한국 개미들은 뭘 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 지수를 끌어내린 게 기관이었으니 여기서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대규모로 물량을 쏟아낸 기관이 매도를 멈추는지가 가장 먼저예요. 이 매물이 그쳐야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받아낸 물량도 비로소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보인 반도체 매수가 하루짜리로 끝나는지 아니면 이어지는지도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게 며칠 이어진다면 외국인은 이번 조정을 지나가는 소나기로 보고 있다는 신호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 시장의 방향은 오늘 시장을 붙잡은 그 두 힘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꺾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동인데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잦아들면 기름값은 내려오면서 물가 부담도 함께 덜어질 겁니다. 반대로 확전이 되면 유가가 더 뛰고 그만큼 금리 부담도 커지겠죠. 둘째는 중국 AI가 던진 질문인데요. 힘이 K3가 보여준 성능이 일시적인 놀라움에 그칠지 아니면 미국 중심의 AI 판도가 정말 흔들리는 신호일지에 따라 우리 반도체를 보는 눈도 달라질 겁니다. 여기에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또 올릴지도 변수로 남아있고요.
여러분은 오늘 시장을 붙잡은 이 두 힘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꺾일 거라고 보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